세 번째 시간 우리가 테마가 세 개예요. 고용인, 그 다음에 인장 등록, 휴폐업. 요 세 가지 테마를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수업이 맞춰져요. 자, 우리가 지금 교재 106쪽이 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둘째 시간에 마치면서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글로 나타내 보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고용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고용인을 몇 명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수의 제한도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데리고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면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자, 데리고 일을 하면 뭘 해야 돼요?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자, 고용신고를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용신고는 요렇고 야들 또 언젠가는 요 사무소를 그만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냐면 10일 이내.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럼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안 틀려요. 근데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합친다. 그러면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틀리다고. 그렇죠? 이게 구별된다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만 내는 건데 실제로는 쉽게를 내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고 공부하자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봅니다. 우리 교재 106쪽입니다. 106쪽. 자, 새카만 네모 2번, 양갈로 1번에 고용인, 고용신고. 자, 동글레미 1번 갑니다. 동글레미 1번. 자, 거기에 무슨 글자가 나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고용신고 언제까지 한다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밑에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 미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고용신고할 때 반드시 등록관청에 직접 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자, 새파란 글씨가 보면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며칠? 10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는 하고 돼 있죠. 신고는. 자, 근데 밑으로 끄는 소리 안 했어요. 신고는 찾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쭉 나와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라고. 아, 요렇게 갈로 안에 넣으라고. 갈로 안에 넣으라고. 근데 이거는 이 주저자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말로 이거 보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요 갈로 안에 넣으라고. 갈로 안에 이렇게. 자, 그 보지 말라고. 그 쉬운 말로 없애라고. 보지 말라고. 끝에까지 보지 말라고. 자, 그럼 뭐냐면 이 말. 자, 봅니다. 제가 수업한 내용 다시 봐요.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며칠? 10일. 자, 여기에 고용신고 전자신고 된다. 근데 여기는 야는 여기 또 다른 말을 적어놨으니까 이건 보지 말라고. 이런 걸로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갑니다. 양갈로 3번. 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자, 요거는 조금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서 요것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요. 그쵸? 요것도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위반하면 이건 뭘 받냐? 그냥 업무 정지를 받아요. 자, 뭘 받는다고? 업무 정지. 자, 그래서 끝에 가서 업무 정지 밑줄만 끄면 돼요.
자, 업무정지 제일 마지막 줄에 업무정지 밑줄. 자, 업무정지 밑줄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다 갈로 열고, 여기다가 두 글자 1월이라고 적어놔요. 1월. 1월. 그냥 1월이라고 한번 적어놔요. 1월. 자, 우측에 107쪽 가겠습니다. 107쪽. 진짜 공부는 여기서부터 해요. 진짜 공부는. 자, 107쪽에 제일 밑에 양갈로 새카만 네모 4번. 새카만 네모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자, 두 줄을 밑줄 끌 거예요. 두 줄 중간까지예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부담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자, 그럼 요 말이 이제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공부하는 단어가 지금 요 단어예요. 자, 제가 요게 예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요 글자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를 합친 걸 뭐라 그래요? 고용인이. 야들 둘이를 같이 넣어도 되고, 야만 넣어도 되고, 야만 넣어도 돼요. 그래도 야는 다 뭐예요? 고용인. 자, 야의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또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시험 문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여기 법이 뭐라고 돼 있어? 업무상. 그럼 우리는 업무상이에요. 그럼 이게 모든 행위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여기 아예 젊은 분이 계시다고. 그럼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 제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왔어. 업무상 행위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모든 행위는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렇죠? 뭐 책임져 안 져? 안 져. 그러니까 무슨 행위요? 업무상. 근데 시험 문제 이런 데다가 살짝 모든을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를 업무상 행위로 읽는다. 이해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업무상에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오면 밑에 하가 잘못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돼. 무슨 행위였어? 업무상. 그런데 위에 하가 잘못한 건 밑에 하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방 밑줄 꺼놓은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밑에 하가 잘못했을 때 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게 몇 개로 나누냐면 3개로 나누죠. 지금 그걸 공부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1번. 우리 책에 금방 넘어갈 거예요. 민사상 책임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가보면 뭐가 냐면 행정상의 책임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가 형사상의 책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벌 규정이라고. 자,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 앞에 밑줄 건데 요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보니까 우리 교재 108쪽. 자, 108쪽에 가니까 양갈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민사 책임.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손해배상 책임. 자, 밑으로 내려와 봐요. 양갈로 1번에 형사 책임. 뭐라고 돼 있어? 양벌 규정. 자, 우측에 가봐요. 3번. 행정상 책임. 갈로 열고 행정 책임. 자, 그래서 요 얘기.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요. 저를 잘 봐요. 이거 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 민법으로 따지면 대리 한 줄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린 전제를 먼저 알아야 돼. 자, 야가 뭐를 잘못했을 때? 업무상 잘못했을 때 야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야가 업무상 잘못하기만 하면 야가 책임을 지는 거가 무슨 책임?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자, 여기는 민사상을 손해배상.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정처분, 형사상은 다른 말로 양벌 규정. 전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깔렸죠, 그죠? 네. 그럼 야가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면 야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이해됐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야가 전제가 깔린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내용에 손해배상 책임은 느낌상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랑 관련된다. 느낌을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잘못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현 임차인이 여기에 이제 임차인으로 있어요. 그러면 요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해. 소속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되거든. 그래서 야가 여기에서 이사를 나가면 여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여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 있는 요 임차인이 나가고 여기에 도배 벽지 바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야가 오전에 일찍 이사를 가면 야가 여기에 오후에 한 4, 5시에 이사를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저녁 10시에 짐을 뺐어. 그러면 뒤에 사람은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사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그냥 상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냥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자면 돼. 근데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울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잤어. 돈 들어갔잖아. 그 돈을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이가 잘못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은 요 건에 대해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걸 갖다가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야는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없어요?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가 3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 30만 원은 요 사람이 잘못한 소공이한테 달라 그래도 돼요. 소공이한테 달라 그러면 소공이는 어이구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이구 잘못한 소공이한테 가서 받아야지. 왜 내한테 달라고 그래? 그거 자꾸 밀다 보면 돈 못 받잖아. 그래서 야가 그럼 너 둘이 같이 책임져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적 공동적 책임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돈 달라 하거나 소공이한테 달라 하거나 같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요 공동적 책임은 원래는 야들 둘이가 진정한 연대 채무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같이 지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상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연대 채무는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옛날 말로 보증 같이 있으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여러분들 다 갚아야 되잖아.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같이 지니까 이걸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돈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에 누구가 먼저 줄 수밖에 없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얘한테 3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나중에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말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책에 요 단어가 어디 있는지 보자고. 자, 우리 책에 가보면 두 번째 줄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도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돼요? 무과실. 그러니까 밑에 아가 잘못하기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끝에 가보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뭐라고요? 선택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거기에 한글하고 한문이 나오는 글자가 딱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무슨 글자? 구상권. 밑줄. 그냥 요게 이제 민사상의 책임이야. 별 문제 없어요. 그죠? 돈만 몇 푼 물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행정상의 책임은 이 밑에 하가 잘못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정처벌을 받느냐인데, 자, 우리 교재에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109쪽이에요. 109쪽 순서만 조금 달라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갑니다. 그 행정처분에는 찾았나요? 네 번째 줄. 그 행정처분에는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된다. 밑줄. 자, 이거는 잘 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뭐를 잘못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 받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잘못한 행동을 누구가 한 걸로 해석을 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많이 잘못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을 수가 있냐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아가 조금 잘못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요 뜻이에요. 자, 이걸 행정상의 책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형사상 책임,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벌 규정입니다. 자, 이 양벌 규정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진짜로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교재의 108쪽에 양벌 규정, 동그라미 1번 나왔다, 그죠? 자, 고용인이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나 49조. 자, 이거 48조, 49조는 뭔지 아직 몰라도 돼요.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자, 위반 행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위반 행위를 찾았나요? 네. 위반 행위를 한때에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그 다음에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처한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다만부터 또 밑줄을 그어줘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는 논리가 조금 있어요. 논리가 좁게 있어요. 좁게. 많이 있진 않아요. 자, 여기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우리 법 48조를 위반했어요. 우리 법 49조를 위반했어요. 그럼 요게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3년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 요거 잘못했으면. 그러면 요게 49조를 위반했으면 징역 1년 가거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잘못된 건 본인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자, 그럼 요거 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니까 밑에 아가 잘못해서 교도소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교도소 따라가야 돼. 법 조문이 그렇다고, 현재까지 조문이.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소공이나 보조원 둬야 안 둬요? 안 둬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공인은 징역가거나 벌금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중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요 앞에 거는 뭐냐면 요게 징역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예 없다라는 거야. 야는 잘못해서 징역 가거나 벌금을 받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것만 받는다는 거야. 요것만 받으니까 앞에 게 없다를 적으니까 뭐가 없냐면 징역형 없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징역형 없으니까 뒤에 남는 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받는다는 거야. 자, 이게 원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문이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지금 여기까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가한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말이야? 그래하지 아니하다며. 그래하지. 그게 뭔 말이냐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받는다. 결국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벌금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조금 게으리 했다면 벌금 받아야 된다. 받아요. 벌금을 받는데 벌금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벌금액이 동일해야 될 이유는 없다.
3천만 원 이하만 받으면 되고 1,000만 원 이하만 받으면 된다고. 소공이가 3천만 원 받아도 개업공인중개사는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역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아, 그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밑에 하가 잘못했는데 벌금 내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결격사유 11번에 가보면 기억도 안 난다, 그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결격사유 11번이라고. 결격사유 11번이면 벌금도 내고 뭐냐면 문도 닫아요. 그래서 이 벌금은 내기는 내는데 요 결격사유 11번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지만 이거는 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양벌 규정으로는 자, 등록 취소가 있다 없다? 없다.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 없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양벌 규정으로는 등록 취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동그라미 2번. 우리 보고 있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선고를 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벌 규정은 등록 취소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조금 과한 내용인데 잘 한번 봐봐요. 여기에 양벌 규정은 등록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뭐라고 내느냐면 여러분들한테 과하다는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잘못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지금 제가 다 정확했어요.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센 자격 취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시험 문제 학생들은 안 배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거짓말 같죠?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등록 취소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자격 취소. 양벌 규정은 등록 취소가 안 되는데 양벌 규정으로 자격 취소가 될 이유도 없고 자격 취소 사유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저 안 배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아, 당연히 안 배우죠. 그건 배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봐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를 데리고 일을 할 때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언제?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를 위반하면 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1,000만 원 나왔다가 100만 원 나왔다가. 여러분들 1,0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어?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업무 정지 관리고 매달려서 1월 아까 적었잖아. 지금 뭐 불과 몇 분 지났어. 자, 다시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일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 며칠? 10일. 이번에는 처분 안 물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하가 잘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게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여기서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형사상 책임, 즉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야. 왜 미치느냐면 여기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 없죠? 네. 행정상의 책임으로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는 등록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고용인의 잘못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기에 민사상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여기에 정확하게 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민사상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형사상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아니 내가 말한 것은 무과실 책임을 갖고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내는데 면책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책임이에요? 과실 있을 때만. 그걸 과실 있을 때만 요 글자를 갖고 가져오라고.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공부라는 거야. 자, 민사상의 책임은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형사상의 책임은 뭐 있을 때만 과실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적지는 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딱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5, 6월 달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알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거든. 문제를 자기 혼자 막 만들어가는 거야. 막 변형을 시키는 거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오만 개 다 틀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용인에 관한 얘기. 자, 우리 교재를 넘겨서 111쪽으로 갑니다. 111쪽. 자, 111쪽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장 등록이란 얘기가 나와요. 자, 인장 등록은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도장을 말하면 인장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보면 농담이야. 진짜는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기지 말고 한 7, 8천 원 하는 나무 도장도 하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도장이에요? 막도장. 그렇죠? 결혼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서방 되시는 분이 좋은 도장이라고 상하도장, 옥도장. 그렇죠? 그 다음에 벼락맞은 대처나무 도장. 이런 걸 만들어줘. 그럼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벼락맞은 대처나무 도장이 제일 좋대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도장은 전부 다 나무 도장은 벼락맞은 대처나무 도장. 이걸 지금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배우는 게 이거라고. 자, 그래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건데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법에서 정한 도장을 찍으라 하러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인장이에요. 인장 등록.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볼게요. 교재 새카만 네모 2번 인장 등록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인장 등록 의무자와 등록 시기. 그럼 우리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냐는 거야. 이따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 이 그림만 갖고도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인장 등록회사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말로 가져올게요.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근데 봐요.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칭 6조. 그리고 여기에 소공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소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은 다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는 법인을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나누었고 여기는 그냥 소공을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 개인하고 뭐도 떠나면 법인하고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그럼 여기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칭 6조, 소속 공인중개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 하는 걸 알면은 공부가 엄청 쉬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눠? 왜 이렇게 나눠? 그냥 요거는 뭐를 갖고 따냐면 법인이 아니니까 누구라 그래서 개인. 개인이 아니니까 법인이라고 했고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아닌 자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요 단어가 이제 우리 여기에 칠판에 적다 보면 요런 구분도 하고 요런 구분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인장 등록 의무자는 요렇게 나눠도 되고 요렇게 나눠도 돼요. 이게 다 나와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라는 게 나와요.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자, 봅니다. 우리 양갈로 1번에 양갈로 1번에 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되냐면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청에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늦게고 이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죠?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자, 그런데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고용신고 시에 인장을 어떻게 해요?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따가 칠판에 적을 때는 이따가 적겠지만 원칙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 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가서 등록할 인장. 아까 여기 있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요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인장 등록 방법이에요. 자, 인장 등록 방법에 가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엔 자, 요거 밑줄 그어줘요. 여기에 법인하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밑줄.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그러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은 오로지 누구만 되느냐면 법인은. 개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갑니다. 세 번째 줄.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 밑줄. 그럼 아까 고용신고 전자신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거예요. 그거. 인장등록도 전자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등록한 인장의 변경. 자, 두 번째 줄로 갑니다. 그 변경일로부터 7일. 7일. 자, 우측에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봐봐요. 자, 이게 우리가 서식이에요. 서식 그냥 눈으로만 봐봐요. 자, 여기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인정 변경 신고. 여러분들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네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할 때 위에 동그라미 2개 치면 신고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변경할 때는 밑에 거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 그러면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의 인장 등록, 소공의 등록 인장 변경.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게 서식이라는 거예요. 서식이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4번 갑니다. 4번. 자, 4번에 가보면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예요. 자, 여기에 가니까 위반시 제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밑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법인의 분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여기 이렇게 적었든 말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 표현을 조금 사실은 달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고 밑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나오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는 분사무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냥 뭘 받냐면 업무 정지. 소공은 뭘 받을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이거 맨날 얘들게 하는데 이거 얘기했잖아. 소공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나쁜 짓 하면 자격 취소. 그 나머지는 자격 정지. 절치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요. 그죠? 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적이 없잖아. 그게 야는 자격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자격 정지. 그럼 자격 취소가 아니면 뭐가 돼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측에 보면 115쪽에 가보면 여기에 박스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많은 내용을 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야. 요 글자랑 똑같이 쓰진 않지만 거의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자, 그래서 책이 어디인지 다 보여줬으니까 책장 다시 넘기지 말고 만약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 빈칸 넓다 하죠. 그죠? 여기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이 도장이라는 거 말만 돼요. 자, 첫 번째 인장 등록 시기예요. 원칙.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이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원칙이 나오면 무슨 글자 나와요? 예외. 자, 요 예외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공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개설 등록 신청 시에요. 야는 고용신고 시. 캐는 할 수 있다. 야는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실제로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게 아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만 알면 돼요. 자, 누군가가 개설 등록을 해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증 설정을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면 여러분들은 업무를 뭘 해요? 개시. 그래서 업무 개시가 항상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때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고? 개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소공도 뭘 하면 고용 신고를 해야 뭘 해요? 업무를 시작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근데 언제 해도 괜찮아요? 고용 신고 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들이 이 두 개가 앞이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뭐가 돼요? 업무 개시. 이해됐죠? 그럼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 2번 인장 변경 등록이에요.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며칠? 7일. 금방 아까 동그라미 안 쳤나? 쳤는 것 같은데. 왜 대답이 잘 안 나올까?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며칠? 7일. 여러분들이 이 인장 등록에서는 지문 5개를 만들려고 하면 이 7일이 빠지면 이 지문 5개 만들지도 못해요.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7일. 근데 지금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섞으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지 안 알아듣는지.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며칠이에요? 7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장 등록 의무자예요. 자, 아까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게 요거예요. 순서만 달라요. 순서만 달라요. 자, 여기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칭 6조. 왜 순서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법인이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야들을 합치면 야는 이게 뭐가 되면 개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란 것은 뭐에 대비되는 걸 쓰냐면 법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공으로 나누었고 야들은 야등대로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인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되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개인은 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표예요. 여기에 기재된, 이건 안 따라 적어도 돼요.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는 누구라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이름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본명이 되는 거예요. 본명. 근데 집에서 부른 이름과 여기에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명, 뭐 아호,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30mm 이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장해야 되고, 인장은 당연하게 어디에 등록해야 하면 등록관청에다가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밑에 이 법인은 요걸 꼭 구별을 해야 돼요. 법인은 요거와 요거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이 본사예요. 이거는 상업등기규칙이란 법 이름이에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누구의 인장이냐면 법인의 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인이 대표자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법인은 누구 거냐면 법인 거예요. 법인은 누구 거라고? 법인 거예요. 법인은 법인 겁니다. 자, 이 분사무소는 여기에 있는 법인의 인장을 갖다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란 걸 배웠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때 바로 태화강 건너면 중구란 말이에요. 중구에 바로 다리 건너서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분사무소에서 법인의 인장을 갖다 써도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예는 뭐를 들었냐면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분사무소가 울산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법인의 인장만 갖다 쓰라고 한다면 내일 오후 1시에 계약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 다시 갖고 와서 갖다 주고 내려온 비행기값만 40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런 경우 때문에 요렇게 법인의 인장에 갖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 이름은 똑같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 다음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이거 해야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갖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해되죠? 그래서 요 표현은 반드시 알아줘야 돼.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법인 나오거든. 여기는 누가 나온다고? 대표자. 이 두 개를 살짝 바꾸면 알아서 다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야들 둘이의 공통적으로 따지면 인장 등록은 어디 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에. 또 대답 안 하지, 그죠? 아까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주된 사무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밑줄 건 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요거는 누구만 해당이 된다고요? 법인만. 법인만 해당이 돼요. 개인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위반시예요. 위반시. 자, 이 위반시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소공으로 나와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뭘 받냐면 업무정지를 받아요. 자, 소공인은 뭐만 받아요? 자격정지만 받습니다. 요게 인장 등록에서 나오는 내용의 시험 문제의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이거, 요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하는 날이에요. 진짜로 옛날 하는 날. 여러분들이 몇 회 시험이라고? 30일에. 옛날 하는 날에 여기에 이게 10mm 이상 40mm 이내에 인장이어야 한다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21회 시험 때 여기 처음 바뀌었거든. 그전엔 이런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예문에 나와 있는 게 10년 전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장 등록에 대한 공부를 다 했어요. 자, 이제 교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가 넘어가면 한참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했으니까. 그렇죠? 자, 몇 쪽으로 가야 되냐면 129쪽으로 가야 돼요. 129쪽. (129쪽입니다) 자, 129쪽에 가면 뭔 단어가 나오냐면 휴업, 폐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휴업이 뭔지 폐업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휴업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은 유지하고 잠시 쉬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휴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은 유지해요, 안 해요? 해요. 자, 폐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일로 가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폐업.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휴업과 폐업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우리가 일단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휴업이 있고 폐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휴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폐업이란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휴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신고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재개신고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폐업이란 단어가 나와요. 가장 포인트는 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공부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따가 정리를 다 할 건데 요 정리를 하는데 또 어디에 적을 데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적을 데가 제일 좋은 게 131쪽이 제일 비어있네.
일단 적을 때 여기 적으라고. 적으려면, 그쵸? 자, 그냥 옆에다 쫓겨나게 적으면 그 뭔 걸 쓰는지 나중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우리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법조문 129쪽에 21조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입니다. 자,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자, 요게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대.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통지를 받고 보증을 설정을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교부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뭘 해요? 업무를 개시한. 근데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3월을 초과하도록 일하지 않으면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 닫았어요. 갈로 닫았고 폐업 또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휴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뭐라고요? 같다. 그럼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단어가 다 나왔잖아.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변경신고, 재개신고, 폐업신고 하려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 2항 가보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한 번 할 때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작은 새까만 네모 2번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하고 나왔어요. 자, 거기에 가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요? 휴업. 자, 2번에 뭐 나와요? 재개. 이 재개가 뭐냐면 재개신고란 뜻이에요. 자, 3번에 뭐가 나와요? 휴업기간 변경.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와요? 폐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양갈로 2번이 보여요. 양갈로 2번. 130쪽에 양갈로 2번. 신고 방법.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휴업과 폐업 신고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방문신고. 자, 방문신고 네모. 방문신고 네모. 자, 근데 방문신고인데 이 방문신고를 왜 해야 되느냐면 앞에 가보니까 신고서에 등록증을 뭐요? 첨부. 자,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를 동그라미. 자, 그럼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책에 표현이 하기 어렵다고요. 등록증을 첨부하면 무슨 신고밖에 안 되면 방문 신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석이 돼야 돼.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뭐도 가능하냐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까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에 가보면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으면 방문신고와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최종 결론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에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신고가 있는데 이 방문신고라는 것은 등록관청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문신고. 그래서 방문신고는 언제라도 가능해요. 직접 가서 하는데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증을 첨부하면 무조건 무슨 신고밖에 안 하면 방문신고. 그러면 이거 뭐가 안 된다냐면 전자신고는 안 된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따가 우리가 이게 뒤에 있는 게 전자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걸 뭐냐면 등록증을 첨부하면은 방문신고가 안 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자신고가 가능. 요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적어봐야 돼. 1번 휴업이에요. 휴업에 가보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했던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등록증을 첨부했잖아요. 등록증을 첨부하면 뭐밖에 안 돼요? 방문신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자신고가 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내용을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1월, 2월, 3월이에요. 4월, 5월, 6월이에요. 7월, 8월, 9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한 달 동안 문 닫고 놀 때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놀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달 놀 때도 신고 안 하고 놀아도 돼요. 딱 3달 놀 때도 휴업신고 안 하고 놀아도 돼요. 그런데 3월에다가 하루라도 넘으면 휴업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 하고자 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이.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미리. 그러면 여기에서 봐요. 우리가 휴업이나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나 폐업신고의 공통점에 1번이 뭐냐면 전부 다 미리 해야 돼.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다 사전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로 와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했으니까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방문신고. 그럼 여기는 휴업은 방문신고가 된다고요. 왜? 등록증을 첨부해. 그러면 전자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가봅니다.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이따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을 대답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갖다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 근데 쉬는데 뭐 목적이 뭐냐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휴업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 자, 몇 개월을 잡고 세계 일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면 안 돼. 여기 있는 이 글을 잘 이용을 해야 돼. 몇 개월 잡고 여행 가실까요? 3개월 잡으면 신고 안 하고 그냥 가도 된다니까?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한 달, 2달, 3달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하고 가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휴업을 배우잖아. 그럼 휴업 신고하고 가려면 최소한 6개월 하면 좀 애매하지. 안 돼. 막 가면 안 돼. 우리는 요 기간 안에만 휴업 신고의 대상이에요. 요 기간만. 4개월, 5개월, 보름이에요. 그 6월은 초과할 수 없다니까. 7개월, 8개월은 안 받아준다고. 그럼 여기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이 세계 일주를 갈 때 5개월을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휴업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갈 때는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월. 그럼 쉽게 말해서 7개월 해외여행 가겠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요.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을 위한 요약,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요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여행 갈 때는 7개월, 8개월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5개월 한다고 하고 이때 가서 배우겠지만 날짜를 늘리면 뭐 하면 돼요? 변경신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 기간 안에만 휴업신고의 대상이에요. 요 안에는 휴업신고 안 하고 그냥 가도 된다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3월이었죠. 여기 몇 월이에요? 6월. 그럼 요거 두 개만 살짝 바꿔놔도 알아서 다 틀리는 거예요. 되게 헷갈려요.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리단 말이에요. 왜?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보면 숫자 나옵니까? 공법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적법에도 나옵니다.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세법에도 나옵니다. 오만때만 숫자들이 다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고. 자,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 휴업과 폐업에서는
이거를 위반하면 전부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결론을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무단으로 요 경우를 빼고는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닌 경우에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다가 잡히면 야는 일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세. 그래서 요게 딱 한 개만 야들 둘이는 미리와 100만 원 이하인데 야 딱 하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상치가 하나마가 딱 나온다고.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했을 때. 그 나머지는 공통점 미리 뭐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휴업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6월. 자, 근데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럼 요거를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내느냐면 갑개업 공인중개사는 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해서 10월에 휴업을 신청하였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신고예요. 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재개신고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휴업을 했다가 휴업기간을 늘리는 걸 이걸 뭐라 하면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개월의 해외여행을 갔다가 4개월 한 15일, 20일 지나고 와서 아 나는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재개신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봤지만 전부 공통점은 당연하게 뭐냐면 이게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변경신고와 재개신고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나 재개신고해요? 휴업을 했기 때문에. 휴업을 했잖아요. 그럼 잘 들어야 돼. 휴업했을 때 등록증은 어디가 있어요? 등록관청. 그러면 야는 요 현재 등록증이 지금 어디에 있다? 등록관청에 있다. 그러면 변경신고할 때 등록관청에 갈 때 등록증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재개신고하러 갈 때 등록증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그러면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방문신고는 당연하게 되고 뭐가 가능해요? 재개신고가 가능. 이해되나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요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등록증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등록관청.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은 OX, OX 이렇게 외우면 그건 공부도 아니에요.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외우라고 하면 짜증난다 그래. 근데 집에 가서는 지 혼자 외우는 건 지 혼자 그냥 말도 안 되게 외우고 있다. 그런 건 절대로 공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전부 지금 현재 등록관청에 등록증이 있다. 그냥 제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등록증 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느냐면 진짜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변경신고 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또 학생들이 점수 안 나오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다. 그죠? 배운 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책에 서술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있기 때문에 야가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변경신고는 몇 회를 해야 된다. 며칠을 해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없어요. 이런 데 편한 대로 뭐 제약부 되면 2달 하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면 돼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기간을 늘리는 걸 뭐라고요? 변경신고. 그래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자, 이 재개신고도 미리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니까 등록관청에 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증을 안 들고 가니까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자, 등록관청에서 여러분들이 재개신고를 하면 갖고 있는 등록증을 여러분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야 돼. 그래서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포인트가 즉시 반환에 또 포인트가 꼽히면 받으러 가야 되니까 전자신고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등록증을 첨부하면 무슨 신고?
방문신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자신고가 가능해. 여기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신고가 가능해.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오냐고? 택배로 받으면 돼요. 택배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폐업이에요. 폐업. 폐업은 중개 업무를 그만두고 이 중개업계를 떠나는 게 뭐라고요? 폐업. 자, 그래서 요거는 3월을 초과하는 휴자 자리에 뭐만 넣으면 폐자만 넣으면 돼요. 자, 봐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무슨 신고? 방문신고. 그러니까 방문신고를 해야 되니까 재개신고는 안 된다.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뭐가 돼요? 무등록.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러니. 자, 그래서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오늘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가 131쪽까지 수업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주 뒤에 어디를 배우냐면 132쪽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132쪽.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한번 잠깐만 한번 접어봐요. 책을 한번 덮어봐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로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오늘 몇 교시 수업을 했어요? 3교시. 묻는 건 항상 똑같은 것밖에 안 물어. 자, 우리 1교시 뭐 배웠어요? 1교시 뭐 배웠어요? 이전 광고 뭐지? 자, 일단은 1교시에 사무소를 배웠어요. 자, 우리 2교시 뭐 배웠어요?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이따가 또 물을 거야. 2교시에 뭐부터 배웠다면 사무소 이전부터 배웠어요. 요건 작은 테마. 자, 그리고 나서 2교시에 뭐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 진짜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거 정도는 생각이 나지. 칠판에 아까 여기 저거 두 순서인데. 요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여기까지 했는가? 자, 고용인은 우리가 3교시 때 배우지 않았나요? 네. 요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게 고용인을 배웠다. 자,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인정도. 언제 이번 시간은 생각이 나네. 그 다음 뭐 배웠어요? 휴폐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와서 사무소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많은 내용. 순서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좀 한번 보자고. 뭐 배웠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세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못 쓰니까 부동산 중개만 쓴다. 그 밑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민법 중요하고 개론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벌써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1차 민법 공부 다 하고 개론 공부 다 하고 2차 공부한다는 사람,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집에 가서 요 배운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제목이라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요게 내용들을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자, 그러면 1번이 요거였어. 그럼 2번은 뭐 배웠을까? 생각나는 대로 책 보지 말고 대표자 이름 대표자 이름 사무소 간판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
이게 문자 위반이라서 이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면 간판이 나왔으니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간판 철거가 나오잖아. 저는 제가 책을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 이 주저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전. 폐업. 휴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린 집으로 뭐가 나오면 휴업이 나오는 거예요. 왜? 휴업은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을 뭐예요? 유지. 아니 이런 단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간판을 띄워줘야 될 의무잖아. 휴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휴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 해도 머릿속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 그렇죠? 요거예요. 이걸 떼가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직접 떼가는 걸 행정 대집행.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려면 몇 가지? 아니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해야 되냐고.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전화번호 맞아. 전화번호 맞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이걸 적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냐면 아는 게 나오면 목소리가 커, 모르는 게 나오면 조용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의 전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꾹 이래 있으면 수업하는 사람은 뭐 보고 수업하느냐면 이게 벽 보고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학원의 점수가 몇 점 나오겠다, 몇 점 나오겠다를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학원마다 주, 야간 다 달라요. 주간에 공부한 사람 야간에 한번 와봐요. 그래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학원마다 다 달라. 근데 여러분 다른 학원은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궁금한 사람은 저 따라서 일주일만 다녀봐요. 학원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학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게 모여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엉뚱직 하지 말라, 대답 잘하라, 잘하라. 이게 자기 혼자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한테도 다 파급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 하향 평균한 말을 알죠? 네. 옆에 사람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아. 그런 아주 나쁜 공부예요. 아주 나쁜 공부예요.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걸 따라가는 공부를 해야지 못하는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4개를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 가르쳐 줬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에 안에 내용이 나온다고. 부존재. 그쵸? 마음에 들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 나와요. 자, 첫째가 뭐예요? 부존재. 또 다르게. 다르게. 과장. 해침. 그렇죠? 요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걸 뭐라고? 모니터링. 이렇게 연결. 그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순서나 뭐도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기억을 하게 하려고 오만 때만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알았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큰 게 뭐냐면 법인은 뭐예요? 분사무소.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 6개. 다는 모르더라도. 아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거 적었잖아.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돼.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실사결. 그 다음에 보증. 여러분, 별거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부 내용이 많다고 해서 복습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되면 될수록 이제 공부 시간이 짧아져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0월 달에 시험 칠 무렵에 되면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복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한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1초 공부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되나 안 되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서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다녀야 돼? 신기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설 잘 보내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